것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오늘 1월 중순 벌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계절이 1월달인데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 하면은 영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면은 겨울답게 꾸준히 영하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우리 벌에게는 좋은데 우리 벌은 따뜻한 날씨만 보이면은 그저 탈분하러 즉 똥을 버리러 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생명을 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달 중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은요 우리가 12달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이 바로 1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소한과 대한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1월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추운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쪽 진도, 고흥, 완도를 비롯해서 남쪽에는 이미 봄벌이 시작했는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부지방 내륙에 강원도를 비롯해서 또 남쪽이라 할지라도 산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 봄벌이 시작했다고 해서 중부지방 같이 시작하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남 따라서 강남 가면은 여러분들 절대 벌이 실패합니다. 좀 더 일찍 깨워서 빨리 시작하면은 뭔가 좀 벌에게는 좋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월달에는 소한 대한이 들어있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봄벌이 시작했습니다만은 중부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감이 있습니다. 자, 2월달에 깨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3월달에 깨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언제 깨우시는지요? 내가 있는 양봉장 위치에 따라서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깨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월달에는 저 남쪽에서 깨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이나 이쪽 강원도 지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월에 깨울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보통 이제 내륙에 중부지방 깨우겠죠. 우리가 구정 즉 설날을 전을 해서 우수 때 이때 많이 깨우는 걸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월달에 경칩을 전후해서 깨우는 분도 계십니다. 이 세 계절이 있다 보면은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딱딱 해서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충적으로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보면은 2월달에 깨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왜? 입춘이 들어있고 우수가 경칩에 전후해서 이렇게 많이 깨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모든 새싹들이 오르고 계절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하니까 모든 곤충이나 동물들도 번식의 계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우게 됩니다. 2월달, 3월달에 할지라도 날씨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2월달이라고 입춘이라고 해서 무조건 깨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춘과 우수 그런 계절이라도 영하의 날씨로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깨우시면 안 됩니다. 벌도 시작 안 합니다. 벌은 자연 곤충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벌들이 움직일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벌의 행동을 보고 깨우시면 됩니다. 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압니다. 또 여러 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보아 넘긴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월달이나 이렇게 봄 되면 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째, 많이 날라 나옵니다. 즉 탈분하러 나옵니다. 똥을 싸러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날씨가 따뜻하면 많이 날라와서 벌통 앞에서 웅웅대기도 합니다. 그때 벌통 소문 앞에 보시면요 찌꺼기를 끄집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벌집을 즉 소비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것을
탈피 작업이라고 합니다. 탈피.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봄이 왔으니까 여왕벌이 산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탈피 작업해놓고 찌꺼기가 소문 입구에 나올 때 그때 바로 벌은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을 많이 끌어낸 통들이 많다 했을 때 그때 바로 봄벌이 시작하는데, 봄벌이 시작하는 게 또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화분떡을 넣어주는 것을 깨우라 그러는데 그때쯤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2월달이든 3월달이든 좋아요. 1월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온도가 영상으로서 굉장히 상승됐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월달에 잠깐 기온 올라가니까 우리가 벌들이 산란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산란 시작했으니까 바로 그냥 이제 봄벌 시작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또 내일 모레 바로 또 추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1월 시작이에요. 그럼 1월 달에는 절대적으로 중부 지방, 내륙 지방에서 절대 깨우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그렇게 깨우기는 깨우는데 세력이, 강한 세력이 있고 약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력에 따라서 깨우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약한 벌은 먼저 깨울 겁니다. 왜?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먼저 깨워서 빨리 세력을 풀려나가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강한 벌은 좀 일찍 깨우고 2월달에 만약 깨운다면, 강한 벌은 2월 초에 깨운다면 약한 벌은 2월 말에 깨워야 됩니다. 약한 벌을 자칫 잘못 깨우면요 외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의 개체수가 적어서 보온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깨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래서 강한 벌은 일찍 깨우고 약한 벌은 늦게 깨우라.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원래 잘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1월달 벌 관리, 그 다음에 깨우기 시점을 여러분들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또 하순에 다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깨우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 분류를 해서 나눠줬으니까 내 지역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깨우는 시점, 즉 봄벌이 시작하는 것을 화분떡을 얹어주는 겁니다. 왜 화분떡을 얹어줘야 됩니까? 그죠? 애벌레가 자라고 유공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 시작하자고요. 대부분이 벌, 즉 양봉을 시작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하고 또 경시합니다. 벌 그거 조그만 거 말이야. 뭐 그거 대단하게 뭐 교육도 필요 없고 말이야. 뭘 그 대단하게 하면 그냥 벌통만 갖다 놓으면 될 텐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패 보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봄벌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자용 화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대용 화분을 급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화분에 대한 내용물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즉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들은 소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애벌레한테 좋은 그러한 영양 내시 필요서 제대로 만든 화분떡, 즉 질 좋은 화분떡을 급여해야지 처음부터 애벌레 때부터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조항에서 화분떡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말랑말랑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하시고, 애벌레 때부터 어린 벌레 때부터 건강한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은 그런 우리 벌들이라든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져서 재수면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애벌레 때부터 분명히 좋은 재료로서 영양이 풍부한 먹잇감을 주물러내서 벌은 건강히 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월달이나 3월달에 깨우실 분들은 지금부터 화분떡을
구입을 해서 따뜻한 곳에 두셔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숙성 의미는 뭐냐? 바로 발효입니다. 발효란 벌에게 유익한 그런 물질들 이래 발효가 됨으로 해서 유산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곳에 발효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뜻한 데 둠으로 해서 이게 아주 노글노글하게 차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있는 창고에 넣어놨다가 벌통만 내주게 되면 이 화분들이 굉장히 참 얼음덩어리한 가지입니다. 그런 걸 그냥 넣어주게 되면 딱딱해서 물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완전 얼음덩어리를 벌통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벌통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육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방 안에 두셔서 뜨뜻하게 두시게 되면 발효도 잘 되고 유산균이 많아지면서 더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말랑말랑하게 되고 따뜻해서 나중에 깨울 때 벌통을 딱 넣으면 그냥 벌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쯤 구매를 해서 두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입니다. 급수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봄벌이 시작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가지고 내부의 온도, 습도도 맞추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화분떡을 말씀드렸는데, 화분떡은 애벌레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애벌레가 직접 와서 화분떡을 뜯어먹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안에 있는 육아벌들이, 즉 엄마벌이 화분떡에다가 물과 함께 잘 섞어서 애벌레가 있는 주둥이에 갖다 확 품어줍니다. 그러면은 애벌레는 그걸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애벌레를 키우는 물을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밖으로 나왔다가 또 외부 온도가 낮으면 벌들이 귀소를 하지 못하고 애벌레에게는 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급수를, 소문급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소문급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동으로 여러분들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동급수기로 안에 물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급수기로 안에 물을 주게 되면 자체 그 물의 온도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또 문제될 수가 있겠죠. 온도가 잘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좀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문급수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비닐계포입니다. 비닐계포에 물이 맺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월동기간에, 지금 월동기간에는 절대적으로 비닐계포를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시간 한 달, 두 달 동안 되게 되면 이 물방울이 벌통 내부로 떨어져 가지고 벌통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겨울에 이거 비닐 하시는 분들 왜 하느냐? 보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굳이 겨울에 하신다면 꼭 이걸 다 막지 말고 귀퉁이 접어줘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봄벌 시작 시점, 깨운 시점에서는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자, 내가 2월 달에 입춘을 깨운다. 그때 깨울 때 비닐 계포를 하십시오. 이렇게 물방울을 맺히게끔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맺혀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울 때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소문급수를 안 해줘도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 맺혀있으니까 물도 차지도 않고 따뜻할 것이고, 따뜻하지 않지만 미지근할 겁니다. 그러면은 버리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여기서 깨울 때 해놓고 이런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흥건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맺히는 걸 일부 이렇게 맺히면은 가져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고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울 때 시점, 지금은 춥지만 2월달 정도에 외부 온도가 자꾸 높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물방울도 서서히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간단하게 봄벌을 시작하는 거, 봄벌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점이 언제냐, 그 다음에 봄벌을 시작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화분떡을 넣어주는 시점을 바로 우리 봄벌 시작하거나 깨운다라고 한다. 또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화분을 급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그냥 뭐 부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단 주의할 게 뭐냐? 빈번한 벌통을 열지 마라. 빈번하게 벌통 뚜껑을 열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산란 자료나 자꾸 열어볼수록 여러분들은 벌통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온도 습도를 저들이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미리 다른 걸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늘어났으면 소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뒤에 예비로 소비를 하나 넣어준다든지 먹이를 하나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벌 관리하시면 지금 깨울 때까지 굉장히 잘 되고 깨우고 나서도 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